자,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제 20년 경험을 압축한 깊이 있는 분석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특정 종목을 사라, 팔아라 이런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 그리고 그 책임은 투자자 여러분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거 하나는 꼭 가슴에 새기고 시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투자 프레임워크를 한 단계 위로 끌어올려드릴 20년 차 매크로 전략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동평균선이니 거래량이니 하는 기본적인 도구들을 다뤘잖아요. 자, 오늘은 시장의 가장 깊숙한 곳, 바로 거대한 돈의 흐름이 만들어내는 집단 심리의 파동을 읽어내는 말하자면 전문가들의 도구죠. 피보나치와 엘리엇 파동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굳이 이 어려운 주제를 꺼내든 이유가 있습니다. 2026년을 바라보는 지금, 특히 AI 같은 기술주들의 움직임은요, 과거 닷컴 버블이나 2008년 금융위기 때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복잡성을 보여줄 겁니다. 이런 시작에서 옛날 방식만 고집한다? 글쎄요, 그건 마치 나침반도 없이 폭풍 우치는 바다로 나가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바로 그 나침반이 되어드릴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많은 분들이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면 무슨 점 보는 것처럼 약간 미신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20년 경험에 비춰보면요,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시장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의 탐욕과 공포가 뒤섞여 만들어내는 그 거대한 심리의 발자국, 그 자연스러운 리듬을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오히려 통계와 확률의 영역에 훨씬 가깝죠. 예술가의 직관과 과학자의 검증이 공존하는 아주 흥미로운 분야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요. 저도 처음 이 개념들을 책으로 접했을 때 이게 무슨 외계어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탁 하고 깨달음이 오더군요. 아, 이건 복잡한 수학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구나. 파도가 밀려왔다가 쓸려나가는 그 자연의 리듬을 차트 위에서 느끼는 거구나. 주가의 움직임이 그냥 아무렇게나 흔들리는 소음이 아니라 분명한 패턴과 맥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하는 순간 시장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리듬, 피보나치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마치 시장에 숨겨진 맥박을 짚어보는 청진기 같아요. 어디쯤에서 주가가 숨을 고르고 반등할지, 또 어디서 저항을 받고 주춤할지, 그 중요한 마디마디를 찾아내는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원리는 13세기 수학자가 발견한 수열에서 나왔다는데 정말 신기한 건요. 이 비율들이 무슨 해바라기 씨앗이나 조개 껍데기 같은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이 내곡한 금융시장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특히 화면에 보이는 38.2%, 50%, 그리고 61.8%. 이 숫자들은 주가가 오르다가 조정을 받거나 내리다가 반등할 때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의미 있는 지지선과 저항선 역할을 하더군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어떻게 쓰는데요? 궁금하시죠?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명확한 상승 추세의 시작점과 끝점, 즉 저점과 고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지점을 마우스로 쭉 연결하면 HTS가 알아서 38.2%니 61.8%니 하는 선들을 쫙 그어주죠.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주가가 이 선들에 닿았을 때 지지를 받고 튕겨 올라가는지 아니면 저항에 막혀서 힘을 잃는지 그 반응을 보고 다음 전략을 짜는 거죠. 수많은 피보나치 비율 중에서 머리 아프다, 딱 하나만 알려달라 하시면 저는 단연코 이 61.8%를 꼽겠습니다. 우리가 황금 비율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숫자죠. 제 20년 경험으로 볼 때 이 61.8%라는 숫자는요, 시장의 공포와 탐욕이 가장 치열하게 충돌하는 일종의 무게중심점 같은 곳입니다. 강력한 추세가 잠시 숨을 고르는 가장 이상적인 지점이자 전 세계 트레이더들이 가장 예민하게 주시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제 젊은 날의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이 61.8% 되돌림 지점을 그냥 무시하고 이 정도 기세면 무조건 간다는 근거 없는 확신에 풀매수를 감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과요? 네,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제 포트폴리오가 황금 비율에서 순식간에 황금 손실로 바뀌는 아주 쓰라린 마법을 경험했죠. 여러분은 부디 저 같은 실수는 하지 마시라고 제 경험을 공유하는 겁니다. 자, 방금 전까지 시장의 맥박을 짚는 청진기 사용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더 큰 그림을 볼 차례입니다. 군중 심리의 거대한 흐름을 보여주는 지도, 바로 엘리엇 파동 이론이죠. 이건 시장이 앞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일정의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엘리엇 파동 이론, 사실 그 핵심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시장은 크게 5개의 파동으로 상승하고 3개의 파동으로 조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주된 추세 방향으로 나아가는 1, 2, 3, 4, 5 5개의 충격 파동이 있고요. 그 추세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A, B, C 3개의 조정 파동이 있습니다. 이 5 더하기 3, 총 8개의 파동이 모여서 하나의 완전한 사이클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이 파동의 숫자를 셀 때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절대 규칙이 있습니다.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는 말 그대로 철칙이에요. 첫 번째, 이번 조정 파동의 저점은 절대로 1번 상승 파동의 시작점, 즉 출발점보다 아래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2번 파동이 1번 파동의 시작점 아래로 뚫고 내려간다? 그건 여러분이 파동 카운팅을 잘못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규칙,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규칙입니다. 상승하는 1, 3, 5번 파동 중에서 3번 파동이 절대로 가장 짧을 수는 없습니다. 보통은 가장 강력하고 길게 뻗어나가죠. 실전 투자에서 가장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3번 파동인데요. 주로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대한 매크로 변곡점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더군요. 마지막 3번째 규칙, 4번 조정 파동의 저점은 1번 상승 파동의 고점과 겹쳐서는 안 됩니다. 이 규칙은 현재 내가 세고 있는 파동 카운팅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이걸 어기면 처음부터 다시 파동을 세야 하는 거죠. 자, 이론만 들으면 좀 지루하시죠? 이제 이 복잡해 보이는 이론들을 가지고 지난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비트코인 상승장 차트를 한번 심층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직접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물론 이런 비판이 있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어차피 차트는 다 지나간 그림일 뿐이고 그거 분석하는 건 남자들의 점정술 같은 거 아니냐고요. 네, 저도 이 의견에 일부 동의합니다. 기술적 분석이 미래를 100% 예언하는 수정 구술은 절대 아니니까요. 하지만 시장이 정말 아무런 규칙 없이 완전히 무작위적으로만 움직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이 표를 한번 보시죠. 2020년 팬데믹 직후부터 2021년 고점까지 이어진 비트코인 상승장을 엘리엇 파동과 피보나치 이론으로 백테스팅한 결과입니다. 코인데스크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보니 가장 강력했던 3번 파동의 목표치가 피보나치 1.618 확장 지점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했고요. 이어진 4번 조정 파동은 정확히 38.2% 되돌림 구간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 파동이 끝난 뒤에는요. 교과서에서나 보던 ABC 조정 파동이 그대로 나타났죠? 이게 과연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는 이걸 군중 심리가 만들어낸 통계적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아주 강력한 새로운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인공지능, AI죠. ARK 인베스트의 2020년 전망 보고서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나와요. 과거에 인간의 눈으로 주관적으로 찾아내던 이 엘리엇 파동 패턴을 이제는 AI가 훨씬 더 객관적이고 빠르게 그리고 대규모로 분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증권사 리포트들은 AI의 기술적 성과만 이야기하지만 제 눈에는 바로 이 지점이 기술적 분석의 신뢰도를 한 차원 끌어올릴 진짜 알파 동인으로 보입니다. 아크인베스트는요, 이런 AI 기반 분석 도구의 발전을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만 약 10조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경 원이 넘는 엄청난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앞으로 AI로 무장한 분석 툴을 가진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자 사이의 정보 격차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벌어질 거란 뜻입니다. 자, 오늘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모든 주식들을 종합해서 지난 20년간 이 치열한 시장에서 살아남은 전략가로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최종 조언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절대 예측에 모든 걸 걸지 마십시오. 내가 그린 시나리오와 다르게 이번 파동의 저점이 깨진다? 그럼 미련 없이 손절하는 기계적인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파동 카운팅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건 정답이 있는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내 분석을 의심하고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셋째, 이 도구들만 맹신하면 외눈박이가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일목균형표나 이동평균선 같은 다른 지표들과 반드시 교차 검증하면서 성공 확률을 높여가야 합니다. 여러분, 투자의 목표는 모든 파동을 맞추는 완벽한 예언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신의 영역이에요. 진짜 목표는 최고의 패배자, 즉 베스트 루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역설적인 말이냐고요?
작은 손실은 빠르게 인정하고 끊어내고 대신 한 번 잡은 이익은 추세가 끝날 때까지 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가 20년 동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철학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주식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과 생존의 무대라는 것. 시장을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시장의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할지 여러 시나리오를 짜고 어떤 상황이 와도 살아남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것이 결국 승리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프레임워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엘리엇 파동을 적용해 보셨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